비타민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도 많은데요. 비타민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볼게요. 비타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날 이렇게 비타민이 포함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타민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비타민이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자마자 다양한 비타민이 약으로 널리 팔리게 됐는데, 그 중에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한 가지 종류만으로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도 있죠. 화장품에도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레티놀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피부 각질을 없애서 뽀얗게 만들어주고 잔주름도 펴준다고 해요. 이 레티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빛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레티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레티놀 화장품은 밤에 바르는 것이 좋대요. 비타민 C는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고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작용을 한대요. 하지만 비타민 C의 경우는 가장 불안정해서 햇빛, 열 등에 약해서 화장품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비타민 C가 파괴가 되고, 피부에 바른 후 3시간 정도가 지나면 비타민 C는 다 파괴가 된대요. 피부 색소를 옅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비타민 C가 피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효과를 보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화장품을 써야 한대요. 이 밖에 비타민을 포함시켜 만든 식품도 있는데, 예를 들어 비타민을 섞은 라면, 밥에 뿌려 먹는 분말 비타민제, 비타민 코팅 쌀 등이 그것인데요. 비타민 코팅 쌀 같은 경우에는 잘 씻은 쌀을 코팅 기계에 넣고 비타민을 뿌려서 쌀에 입힌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응용하면 베타카로틴 쌀, 비타민 E 쌀 등 비타민이 들어있는 쌀 이외에도 여러 영양소가 포함된 기능성 쌀도 만들 수 있대요. 또 최근 영국에서 개발한 황금쌀이 있는데요. 이 황금쌀은 프로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듬뿍 들어있어서 황금색을 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 쌀이 특별한 이유는 이게 바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기 때문이에요. 황금쌀은 다른 식물에서 베타카로틴을 만드는 유전자를 뽑아낸 다음에 이것을 쌀에 넣어주고, 유전자를 조작한 쌀을 심으면 열매로 맺힌 쌀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황금쌀이 돼요. 하지만 유전자 조작 생물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요즘은 비타민이 가전제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제품으로는 에어컨, 공기청정기, 샤워기 등이 있는데,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속에 비타민 C를 넣어서 바람을 타고 비타민 C가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되면 비타민이 사람의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좋은 영향을 준다는 원리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비타민을 이용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비타민 A는 눈의 각막, 피부, 입안, 장, 위나 허파, 기관지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그럼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입술이 갈라지고 위나 장의 점막이 손상돼서 설사를 자주 하게 되죠. 또한 허파나 기관지에 점막이 우선 약해지니까 세균이 들어가기 쉬워서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된다고 해요. 비타민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필수 영양소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비타민 A, D, K 같은 거, 혹은 비타민 E는 간이나 지방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쌓여서 오히려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해서 피해를 준다고 해요.